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지난주는 이 한국은행도 또 미연준도 이 더 매파적인 속내를 감추지 않았던 한 주였죠. 그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장은 혼조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채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실적 호정 기대 속에 일부 종목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니만큼 시장은 실적에 더 집중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해주신 김에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사실 금리 인상 기조도 나왔겠다. 실제로 숫자가 찍히겠다. 은행주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근데 또 보면 JP모건이나 그리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걸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좀 주춤해진다 싶으면 상황이나 환경은 유리해져도 주가는 그대로 하락으로 반영되더라. 이거는 우리 증시에서도 꼭 전략을 짤 때 좀 반영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속속 넷플릭스 등의 실적이 이번 주도 쭉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는 만큼 저희와 함께 잘 체크하시고요. 일단 일정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이번 주 주요한 일정들입니다. 일단 월요일권에서 좀 중요한 것은 오늘이죠. 중국에서 4분기 GDP부터 해서 3대 실물 투자 지표 등이 쏟아질 겁니다. 이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부진하다면 중국의 부양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 우리가 한번 초점 맞춰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공모 청약 일정도 참 많네요. LG 엔솔 공모 청약 있고 목금엔 또 이 두 종목 있고 또 신규 상장주까지 있다 보니까 자금, 유동성에 좀 빨아들이는 흐름이 나와서 국내장이 잠잠할 수 있다라는 그 점도 좀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내일 아침 이 시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브리핑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박 앵커가 얘기해 준 것처럼 지금 수급 쏠림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들이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도 그러니까 결국 돈이 조금만 몰려도 급등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또 수급 공백으로 인해서 정말 대형주들은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 시장이겠다. 이 부분은 좀 기저에 깔아두시고 전략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지난주 한번 복귀해 주세요. 한동안 시장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정리해보죠. 앞에서 국채금리 얘기도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쨌거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7, 제가 잘못 썼네요. 1.79까지 올라갔습니다. 1.8을 거의 찍는 모습이었고 원달러 환율도 역시 우리에게는 계속 좀 부담이 되고 있죠. 1208원까지 올라갔었다가 결국 지난해 종가 기준으로 1190원까지 갔는데 이런 상승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bp 이상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1190원을 상회했을 때가 2008년 이후에 총 14차례가 있었는데요. 그 14차례 중에서 당연한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가치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다더라.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도 10번 중에 8번은 가치주의 수익률이 극명했고요. 그 다음이 한 2번 정도 성장주들이 강세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가치주들은 한 1.8% 오르는 동안에 성장주들은 한 0.6% 오르는데 그치더라. 지금 환경 자체가 성장주들에게는 불리하고 가치주들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그중에서도 저평가된 가치주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 조성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수치들도 그렇게 찍히고 있죠. 지난주에 그리고 1월 들어서 관련주들의 흐름들 수익률 확인해 보면 가치주와 성장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가치주에 4개 꼽아놓은 것은 저희가 브리핑을 했었던 업종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탑픽으로 꼽았었던 종목군들만 뽑았었는데 그중 보면 우리금융지주 18% 1월 동안에 올랐고요. 현대중공업, 포스코, GS건설, 그러니까 조선, 은행, 철강, 건설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들이 강세를 기록했고 지난 연말에 불꽃을 태웠었던 이 종목군들은 역시 1월 들면서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좀 급락세가 커져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확연한 것 같아요. 지난 연말부터 해서 성장주에서 가치주의 로테이션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바이오 등의 종목들 함께 조금 내려가 있는 흐름인데 시장은 그래도 성장주
이가 묻어있는 그 종목군들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그래도 강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장의 지금 키워드는 싸다에 집중이 돼 있어요. 가치주가 주목받았던 것도 싼 맞아요. 종목이 많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서 싼데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거 무엇이 있어? 라고 관심이 쏠렸고 시장에서 살아남았던 쪽이 지난주에도 1월에도 내내 관심을 받았던 겁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그로 촉발된 카메라 관련주들인데요. 지난 흐름 한번 볼까요? 금요일장에서도 웬간한 성장 섹터는 다 쓰러지는 가운데 이두 종목군은 또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줬습니다. LG이노텍, MC넥스, 현대오토에버 또 올라줬고 삼성전기, 나무가, 해성옵틱스, 세코닉스 등의 종목도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지금 자율주행차의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카메라 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넘겨볼까요? CES에서도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꼽혔던 게 이쪽이었고요. 결국 애플이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 또 올해 자율주행의 레벨 4까지 시행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있고 이 기대를 바탕으로 신한금융에서는 전장 카메라 출하량 올해 훨씬 더 증가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증권 의견에 따르면요. 왜 자율주행 시장 카메라가 커지는 걸까? 스마트폰 시장 때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넘겨볼게요. 자, 스마트폰 시장 때 개당 단가보다 훨씬 더 가격도 올라가고 탑재 대수 자체도 올라가고 P와 Q가 함께 증가하면서 시장 규모도 앞으로 자율주행은 더 파이가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카메라 업체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뭐 카메라 생산하는 곳이 한국만 있나? 라고 고민하게 될 텐데 중국과 한국에 거의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갈등이 심하죠. 그러니까 북미나 유럽 고객사에서는 한국 업체들을 선택할 거고 우리는 애플과 테슬라와 이미 거래를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단순 IT 부품사가 아니라 성장 부품사로 재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카메라 쪽의 밸류체인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 거의 다 겹칩니다. 테스트나 렌즈나 액추에이터나 광학 필터나 보시면 LG이노텍, 삼성전기, IM, 해성옵틱스 다 이렇게 곳곳에 함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라는 거고요. 신한금융에서는 이 중에서도 조금 눈에 띄는 종목을 집중해야 된다라며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LG이노텍이야 당연히 전장 쪽에서 매출 1위니까. 또 MLCC 2위이자 전기차 업체에 협력하고 있는 삼성전기도 주목해야 되고 파트론, 옵트론텍, MC넥스, 세코닉스 다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조금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냈는데 싸고 성장의 모멘텀이 있고 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아왔던 이들을 지금 우리가 선택할 때 고민되는 건 당연히 이거겠죠. 넘겨볼게요. 11월부터 해서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앞에서 그 쭉쭉쭉 포인트들 짚어준 것도 그렇고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혹은 카메라와 관련해서 글쎄 모르긴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매주 했었는데 네. 이게 한 2주 전쯤에 이 수치들을 생각하고 지금의 심정을 느꼈다면 그리고 이런 성장의 확신을 느꼈다면 사겠는데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가격 부담이 높아지니까 맞아요. 이게 또 고민 중에 고민이에요. 이 대장이 머리채를 끌고 가고 나머지 종목도 같이 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조정 줄 때 사야지라고 했는데 조정을 쉴 틈을 안 줘요. 줄 틈을 안 주고 가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런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은 지난해 대비해서도 아직도 조금 뭐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이 중에서 싼 걸 골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돈 아껴놨다가 이들 종목 조정 나오는 거 정말 기다려 봐야 될 건지 그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 같아요. 관련주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한번 투자 의견을 네. 들어보도록 하겠고 제가 앞에서 자율주행차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그 중심이 물론 되고 있으니까. 근데 주말 사이에 이제 뉴스들을 막 검색하다가 문득 든 생각, 그러니까 현타가 온 게 자동차 얘기잖아요. 어쨌거나. 네. 근데
이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는 왜 이럴까라는 괜한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 이슈는 자동차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글로벌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상황이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견조하고 이제 생산량도 늘어날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아주 이제 급하게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도 조금씩 풀리다 보면 여기에 대한 걱정거리들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산량은 늘어날 테고 네. 현대차의 상황은 어떠냐? 역시 다음 장 봤을 때 만약에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고도 떨어지면 이건 안 좋은 건데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재고가 하락한다? 그러면 사실 현대차에게 있어서는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고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뉴스 몇 개들을 보자면 마치 완성차, 특히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꼭 곧 있으면 망할 것처럼 이런 제목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출과 관련해서 중국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에 이제 따라잡혔다라는 헤드라인성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물론 여러분들 귀찮지 마시라고 그 기사들의 골자를 보면 국내 자동차 관련한 어떤 정책들이 너무 줄어들고 있지 않냐, 확장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게 골자지만 뭐 실제로 수치는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12월 데이터까지는 아직 발표가 안 돼서 1월부터 11월까지 봤을 때 186만 대 수출을 했는데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봤을 때 201만 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다 하더라도 12월까지 합쳐서 소폭 앞서는데 그칠 거고 아니면 진짜 역전당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들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너무 잘 아시잖아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지 생산 공장을 계속 추가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지화 전략을 하다 보니까 수출 증가율 숫자로 찍히는 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중국은 전기차 쪽으로 계속 보조금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가 전기차 보조금을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이쪽으로는 수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리하게 뭐 현대차나 기아의 어떤 판매량이 줄어들거나 그러는 건 아니다. 다음 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시장 점유율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와 기아의 점유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 이건 완화될 테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 공장도 추가 가동을 하게 되면서 증설을 하게 된다면 어떤 판매량 자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대차의 어떤 올해 판매 예상치인데 물론 보시는 것처럼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주춤할 수는 있는데 대신 이거를 해외 매출에서 커버를 한다라는 거죠. 올해 들어서 참 기대감이 많았었던 업종군들이 IT 당연하고요. 네. 조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였는데 다음 장 보시면 물론 이제 1월 17일이고 구정도 안 지나서 음력으로 치면 올해 아직 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IT든 조선이든 건설이든 그 기대감으로 1월에 한번 반짝은 했었는데 이거 현대차인 거죠? 맞아요. 네. 현대차예요. 반짝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참 주가 상황이 아다르고 다른 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땐 이게 되게 견조하게 보이는데 네. 시장이 오를 때는 진짜 재미없게 보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 아니면 기회비용이란 게 있잖아요. 앞에처럼 자율주행 쪽으로 차라리 조금 더 싣는 게 낫나? 여기에 대한 고민도 지금으로서 좀 필요해 보여요. 참 뭐 급락이 나오진 않는데 네. 말씀 주신 대로 급락도 안 나오고 급등도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메리트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시장에서 지금 싸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종목도 당연히 선택지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잠시 후에 정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양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체크하시죠. 예, 그러면 앞에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또 어떻게 전략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율주행 좋은 건 알겠습니다. 네. 매주 저희가 브리핑을 하고 또 종목의 상승률 쫓아가고 있는데
잡을 틈을 좀 안 주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언급되는 종목군들 들어가기에 이제 괜히 내가 꼭대기에서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드는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그리고 카메라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지금 시점 보고 계세요? 자율주행주들이 많이 올라왔죠. 네. 네,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도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애플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곧 그렇다고 이번 주 이런 건 아니지만 한 상반기 정도 빠르면 이제 주요 그 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되 다만 이제 그 전에 흐름을 보신다면 자율주행하고 로봇이 같이 움직였어요. 로봇이 같이 움직였고 그러면서 거기에 교집합이 카메라 관련된 맞아요. 종목군입니다. 그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승 탄력도는 카메라 관련된 종목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카메라 쪽이 대거 좀 급등세를 보여줬고 자율주행주 쪽은 의외로 조금은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카메라 쪽이 왜 계속 좋게 나오냐면은 일단은 올해 삼성전자가 최소 전년 대비해서 20-30% 이상 스마트폰 출하량을 늘리겠다 이미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중국이라든지 미국 애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출하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교체 그 수요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좀 하이엔드폰 쪽으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관련돼서 어떤 화소라든지 기능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해서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차량용 카메라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든 전방 카메라든 최근 어라운드 뷰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거 그리고 자율주행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카메라 관련돼서 수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주변 사물을 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도 카메라가 이쪽 섹터가 상당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2018년, 19년부터는 이게 의무상으로 좀 들어가 주면서 관련돼서 이제 그 수요가 본격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중 분쟁 이후 그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리고 또 이미 우리나라는 제품들이 이미 여러 업체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확인된 흐름들 그런 것들이 좀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도를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섹터는 저는 계속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조금 더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른 건 많지 않습니다.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래서 종목을 선정을 해봤는데 저는 MC넥스라든지 자화전자 같은 경우 물론 자화전자는 조금 스마트폰 쪽에 좀 집중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MC넥스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우상향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카메라 업체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은 아직까지는 테마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종목을 잘 선정해서 매매를 하신다라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최근의 급등으로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그리고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MC넥스, 자화전자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두 종목에 대한 흐름들 특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자동차 그 완성차 업체들인데 그냥 답답해서 제가 한번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것도 없는 거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내가 좀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꾸리고 싶으면 운행업종을 차라리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성장주 쪽으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하고 싶으면 진짜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가격 메리트면 지금 개인들이 하는 것처럼 차라리 네이버를 사지. 자동차는 너무 재미가 없다라는 건데 또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니까 현재 시점에서 어떤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했을 때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율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큰 그런 건 없겠지만 좀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매력은 여전히 조금 더 없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넘어야 될 사인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텐데 4분기 썩 좋진 못해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 15% 정도 전년 대비해서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우리나라 자동차 총 생산 대수가 350만 대 정도 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전에 보시면 400만 대 전후로 움직였는데 뭐 급감을 했고 그 급감을 한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네. 수급 문제 때문에 생산을 못한 것이고 이것은 올해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 시장 성장성은 이미 작년에 좀 확인된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족 현상도 뭐 계속 이제 이거는 뭐 말하고 나면은 막상 시간이 경과되면 또 틀리긴 했지만 네. 상반기 정도면은 좀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어떤 네. 기대감, 뭐 희망, 회로 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관심도를 좀 높게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자율주행이든 뭐든 우리가 뭐 애플카 얘기가 나온다고 하지만 완성도 측면에서 보신다면 네. 현대 기아를 따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지금 테슬라도 그 미래지향적이라는 이슈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이지 차량의 완성도만 따지면 뭐 다른 메이저 차들에 대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여전히 좀 저는 대중들은 전통 브랜드를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대표님 지금 화면에 나온 김에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외국인들은 사는 거면 네. 한 박자 빠르게 사는 건가? 그럼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문득.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미국의 네. GM 보면은 다시 좀 추세가 우상향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포드 주가 보시면 신고가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미국의 메이저 차들의 그 주가 수준은 이미 작년부터 바닥을 찍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같이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눈에서 봤을 때는 그쵸. GM이랑 포드 정도의 경쟁력만 갖춰줘도 훨씬 높죠, 경쟁력. 최소 주가 상승률이 지금보다 50%는 더 나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이미 바닥을 찍었을 때는 작년에 바닥은 같이 찍었고요. 같이 확인되고 줬고 그러면 작년 하반기 한 10월, 11월쯤에는 같이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는 못 가고 좀 그들 종목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외국인들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이닉스를 비교할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같이 비교하듯이 그런 걸 봤을 때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 우려감이라든지 또 올해의 흐름들을 좀 상반기엔 지켜보자는 심리가 국내 투자자라든지 기관들은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좀 잡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근데 또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에 대비해서 이 두 개 기업은 아예 안 빠졌어요. 맞아요. 또 그렇게 치면 네. 방어를 잘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 기조에 있을 때는 약간 저밸류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또 현대기아차의 주가를 좀 방어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단번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신다라면 절대 뭐 이걸 매수하시면 안 되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좀 길게 보신다라면 충분히 저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마음의 안도를 다시 한번 얻어봅니다. 자동차 이렇게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바로 코너 속의 코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주에 대한 얘기를 오늘 준비하셨네요. 네. 어떤 전략이세요? 근데 이제 이 소비재가 약간 이제 제가 좀 잘못 좀 오타르는데 필수 소비재 필수 쪽으로 소비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난주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한 7%죠.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했는데 이게 최고치가 끝이 아니라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이미 12월 달에는 오미크론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유가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반영됐음에도 7%면은 오히려 1월 달에 물가 상승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시면 뭐 기존에는 뭐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뭐 내구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물가가 높았다라면 지금은 필수 소비재 쪽, 예를 들어서 뭐 미국으로 치면 우리나라 치면 삼겹살이지만 베이컨 가격이 20% 이상 올랐대요. 네. 미국의 식료품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고 지금 사진들을 보면은 그 마트에 식료품이 아예 없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에 약간 묻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유, 또 올랐네 뭐.
이런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소비가 급감하기보다는 뭐 안정적인 소비는 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뭐 외식을 뭐 2번 할 거를 한 번으로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줄일 수가 없는 쪽이다 보니까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약간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생산을 좀 못하고 있죠. 경제를 폐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다른 쪽에 제3국의 쪽으로 해서 생산하는 부분들이 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본다라면 저는 에너지라든지 뭐 의류주라든지 뭐 음식료를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는데, 에너지 쪽은 뭐 SOE 같은 기업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의류주들은 영업무역 같은 기업들, 특히 중국의 생산 차질이 영향이 없는 혹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음식료는 뭐 전통적인 큰 음식료 업종을 보는 곳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손 FNG라든지 흥국 F&B 같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원재료 쪽에 네. 대해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가격을 올렸을 때에 매출 증가가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번 주 혹은 앞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필수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종목 선별까지 해줬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